모텔 방 문이 닫힌 지 1시간이 지났다.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고 방 안은 조용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미화의 핸드폰이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성우에게서 온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면회 잘하고 있어? 저녁은 뭐 먹을 거야? 하지만 미화는 그 문자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여유가 없었다. 바닥에는 미화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고른 옷들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동현이를 만나러 간다며 예쁘게 차려입었던 그 옷들이었다.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51살이고 중견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아내 이름은 윤미화이고 올해 48살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소중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동현이고 21살이죠. 지금은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 미화는 정말 모범적인 엄마였어요. 아들 동현이가 군대에 간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면회를 가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도시락도 직접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편지도 매번 새로 쓰고 집에서 찍은 사진들도 현상에서 가져가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미화가 아들밥 엄마로 유명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항상 동현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동현이는 말이지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군대 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 몇 번이나 면회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화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면회 갔다 온 후기를 자주 올렸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직접 만든 도시락 사진들, 그리고 감동적인 글귀들까지. 내 삶의 이유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는 글을 올릴 때면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죠. 정말 대단한 엄마네요. 아들이 정말 복 받았겠어요 하면서요. 저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훌륭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감사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종종 자랑하곤 했죠. 우리 집사람이 아들 면회 가는 정성이 어마어마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면회를 간다고 하면서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는 것, 새로 산 속옷을 입고 나가는 것, 그리고 면회를 다녀온 날 밤에는 유난히 피곤해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가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 이동하고 면회하느라 피곤한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설마 그 뒤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현이가 입대하기 전 마지막 식사를 했던 날이에요. 그때 미화가 엄마가 자주 면회 갈 테니까 외롭지 말고 건강하게 있어라고 했거든요. 동현이도 엄마 고마워. 그런데 너무 자주 오지는 마. 다른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미화는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가라며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훈훈한 모자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면회 패턴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군대 면회는 주말에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미화는 평일에도 자주 갔거든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나니까 동현이 보고 올게라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가다 보니까 외박도 늘어났어요. 면회 시간이 늦게 끝나서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올게라고 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위해 수고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었죠. 이런 좋은 엄마를 둔 동현이가 부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면회를 갈 때마다 아내의 차림새가 점점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보, 면회 가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어? 하고 물어보면 아들한테 예쁜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속옷까지 새 것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면회를 가는데 왜 속옷까지 신경을 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혹시 모르니까 깨끗한 걸로 입고 가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면회를 다녀온 다음날 아침이면 미화는 항상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감동적인 글을 쓰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엄마를 보는 동현이의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글을 보면서 저도 뭉클했습니다. 이런 좋은 아내를 두었다는 게 감사했고 동현이도 정말 복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들도 항상 정말 훌륭한 엄마시네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는 칭찬 일색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면회를 갔다 온 날 밤이면 미화가 유난히 피곤해했어요.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두고 간 가방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주워서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군부대 근처 식당에서 면회를 했다고 했는데 영수증은 모텔촌에서 찍힌 것이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그 영수증의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에 모텔 체크인을 하고 저녁 6시에 체크아웃을 했더라고요. 면회 시간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면회는 보통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초반에 끝나는데 그 시간에 모텔에 있었다는 건 뭔가 다른 일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화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어제 면회 몇 시에 끝났어?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후 3시쯤 끝났는데 동현이랑 부대 앞에서 차 마시다가 늦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수증 시간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영수증을 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제대로 글자가 읽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군부대에서 한참 떨어진 모텔촌의 영수증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들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텔촌은 군부대에서 차로 1시간은 더 가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실수로 들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미화가 그럴 리는 없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팀장님, 오늘 안색이 별로시네요 라고 할 정도였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있고 싶어서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소에는 담배를 거의 안 피우는데 그날은 한 갑을 다 피웠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미화가 면회를 간다고 하면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말이에요. 물론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계속 불안해하며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미화가 또 면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현이 생일이 다가와서 케이크도 사가지고 갈 거야 라면서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죠.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가족 일로 하루 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가족 일이었으니까요. 미화가 집을 나선 후 1시간 정도 뒤에 저도 차를 타고 따라 나섰습니다. 군부대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군부대 근처에 도착해서 아내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면회객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봤는데 아내 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로 왔을 텐데 하면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식당 앞에 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식당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미화가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둘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까 미화가 그 남자의 손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라니. 그때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미화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미화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기대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눈을 깜빡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와서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그 모텔촌이었어요. 영수증에 적혀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몇 시간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또 피우면서 말이에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미화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기도 했지만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미화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미화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앉았어? 라고 하면서 태연한 척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면회 어땠어? 하고 물어봤더니 동현이가 엄마 보니까 너무 좋아했어. 케이크도 맛있게 먹고라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당장 거짓말하지 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화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도 해주고 어제 동현이 사진 찍어왔어 라면서 핸드폰 사진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예전에 찍어둔 것들 같았어요. 그리고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을 만나고 왔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먹는 동현이 모습이 너무 예뻤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댓글들도 여전히 정말 좋은 엄마시네요. 라는 칭찬들 뿐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불쌍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미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는 미화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사용 패턴, 외출 시간, 화장하는 방식, 옷 입는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핸드폰을 볼 때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미소를 지면서
빠르게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자 답장도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때 바라는 식으로 짧게 통화를 하고 들어오곤 했어요. 누구와 통화하느냐고 물어보면 친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면회를 간다고 할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들뜬 기분이었고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또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며칠 후 미화가 또 면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설탐 정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도와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탐정은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 면회를 핑계로 불륜을 저지르는 케이스 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처참한 기분이었습니다.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까지 모든 걸 확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면회 날 탐정과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탐정은 가까이에서 모든 상황을 촬영했어요. 미화와 그 남자가 만나는 모습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그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부대 근처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나이는 45살 정도로 보였고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는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이 면회 온 다른 엄마들에게도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종의 상습범이었던 거죠.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불륜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탐정이 알아본 바로는 그 남자와 미화의 만남이 벌써 2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기적인 만남이 되어버린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미화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대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서 외로운 군인 엄마들을 노리는 게 일종의 패턴이었던 거죠. 정말 악질적인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화도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탐정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건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는 뜻이었죠.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당장 미화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현이었어요. 군대에 있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었거든요. 동현이는 정말 엄마를 좋아했거든요. 군대에 가기 전에도 엄마, 내가 군대 다녀올 때까지 건강하게 있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들에게 엄마의 배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현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고 미화와는 이혼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화가 또 면회를 간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화야,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 나 지금 바빠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준비해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쭉 펼쳐놓았습니다. 미화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든 사진들을 말이에요. 미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가 다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이게 뭔 사진이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CCTV 영상까지 보여주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결국 미화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히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장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자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였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너는 맨날 회사 일만 하고 라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아들 면회를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동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서 그랬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가방 싸. 동현이한테 들키기 전에 집에서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미화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동현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미화가 더욱 세게 울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동현이 면회를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아들 군대 생활 어때요? 힘들죠? 라면서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아들이 군대에 있다면서 공감해주니까 좋았어. 너는 군대 얘기만 하면 귀찮아 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런 핑계로 불륜을 정당화하려고 하다니. 미화는 그날 밤 내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다음날 아침 미화는 정말로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동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 군대에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었어요. 결국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요양을 가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남자가 상습적으로 면회객들을 유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유리해졌어요. 탐정이 추가로 조사해보니 미화 말고도 2명의 여성과 더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 남자의 추악한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군부대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서 외로운 군인 가족들을 노리는 게 그의 수법이었어요. 정말 파렴치한 놈이었습니다. 미화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 과정에서 그 남자의 식당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 저 사장이 면회온 엄마들을 꼬드긴다는 얘기가 돌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부대 주변 커뮤니티에서도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경고글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동현이 부대 앞 커뮤니티에도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 우리도 그 식당 자주 갔는데 소름 돋는다는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렸어요. 그리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의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새로운 손님들도 오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자승자박이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되었어요.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화도 많은 걸 잃었어요. 동네에서의 평판은 물론이고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좋은 엄마라는 이미지도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후 가장 어려운 일은 동현이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는 기다리려고 했지만 면회 때 엄마가 오지 않는 이유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면회를 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당분간 면회를 못 오실 것 같아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가 뭐가 아픈데요? 병원에는 다녀보셨어요? 라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군대 생활만 열심히 해라고 했지만 동현이는 계속 엄마를 걱정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군대에서 여러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느 날 면회를 갔는데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전역하면 아빠랑 둘이 살까요?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빠랑 둘이 살자. 아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라고 했더니 동현이가 웃으면서 아빠 요리 실력이 늘었나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가 전역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따라 해봤어요. 미화는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동현이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현이는 잘 지내고 있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동현이 면회 한 번만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동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전역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줘라고 했어요. 그 남자와는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식당도 망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으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인과응보였죠. 동현이 전역이 2달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동현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아빠 같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에게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그래, 동현아. 아빠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현이는 전역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끔 엄마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몸이 안 좋으셔서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미화와 그 남자 모두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현이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에요. 이번 사연은 51세 아버지 성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중 아내 미화가 아들 군대 면회를 핑계로 부대 근처 식당 사장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성우 씨는 모텔 영수증으로 의심을 시작해서 직접 추적하고 탐정까지 고용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이혼하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식당 폐업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죠. 가장 중요한 건 군대에 있던 아들에게는 끝까지 진실을 숨겨서 상처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기는 게 맞을까요?